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MIT 교수진과 테슬라 연구진, 그리고 구글 AI팀이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18살 한국 소녀가 홀로 개발했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입니다. MIT의 컴퓨터 공학과 존 하트만 교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면 최소 박사급 연구진 10명이 3년은 매달려야 겨우 성공합니다. 테슬라의 AI 개발 총책임자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검증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검증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저전력 축산업 AI 시스템은 정말로 한 소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소녀가 강원도 영월군의 작은 한우 농장에서 자란 최서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버려진 노트북 한 대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 경험을 통해 희망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온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뒤를 이어야 할 차례였죠. 농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한우 46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장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한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언니 둘은 이미 서울로 떠났습니다. 첫째 언니는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도 농장을 물려받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돌봤던 기억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고등학교는 영월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들 사료 주는 일을 도운 후 학교에 갔습니다. 아침 6시 반 버스를 타야 첫 교시에 늦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방과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농장 일을 도왔죠. 축사 청소, 사료 준비, 소들 건강 체크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태풍 링링이 영월을 강타했던 때였어요. 그날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집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축사 지붕 일부가 뜯어져 나가면서 비가 그대로 들이쳤어요. 소들이 무서워서 우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섞여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과 날려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지붕 슬레이트 조각, 부러진 전봇대, 심지어 누군가의 빨래까지 날아와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정리 작업을 하는데 축사 뒤쪽 진흙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파보니까 노트북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가 찌그러지고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브랜드 로고를 보니 꽤 고급 제품 같았어요. 아마도 태풍에 날려와 우리 농장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쓸모없는 거라며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방 한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죠. 그날 밤부터 인터넷으로 노트북 수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영월 읍내에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영월 읍내 전자제품 수리점 김 사장님은
7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전자제품 수리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진흙투성이 노트북을 들고 가자 한참을 들여다보시더군요. 메인보드는 멀쩡한데 액정이 깨지고 키보드 일부가 손상됐다고 하셨어요. 수리비로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주셨어요. 그 대신 방학 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청소하고 부품 정리하고 간단한 수리 보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노트북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화면 한쪽 모서리는 여전히 금이 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부팅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학교와 농장 일,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만 했어요. 농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한우 사육 기술에 대한 자료를 읽었죠. 그런데 우연히 이전 주인이 남겨둔 파일 중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이 코딩 기초 강의였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정말 코딩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변수, 함수, 클래스 같은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밤을 새워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 같은 거고,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 집합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영어에는 제대로 된 서점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공부를 인터넷으로 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 인터넷은 속도가 느렸어요.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는데도 한참 걸렸죠. 하지만 다행히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았어요. 생활 코딩, 코딩 도장 같은 사이트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을 이용해 코딩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농장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코딩 생각뿐이었어요. 소들에게 사료를 주면서도 반복문 구조를 생각하고 우리 청소를 하면서도 함수 호출 방식을 떠올렸죠. 한우 46마리에게 각각 사료를 주는 과정을 보면서 포문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느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2달 정도 지나자 간단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만든 건 농장 소들의 먹이 주는 시간을 알려주는 간단한 알람 프로그램이었어요. 오전 6시, 오후 2시, 저녁 6시에 알림이 울리도록 만들었죠.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마법을 부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더 복잡한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의 몸무게 변화를 기록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사료 소비량을 계산해서 구매 시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에러 메시지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은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 본격적으로 김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간단한 수리나 청소, 부품 정리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께서 수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특히 전자회로의 기본 원리나 부품들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항, 콘덴서,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농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농장 소 중에서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소화기 질환으로 몇 마리가 아파진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더니 급기야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죠. 수의사 선생님을 부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다른 소들에게도 전염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치료비만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소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소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몸짓이나 행동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아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농장 일에 바쁜 농부들이 소 46마리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소와 아픈 소의 움직임, 식사량, 휴식 패턴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건강한 소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아픈 소들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 사료를 먹는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인데 아픈 소는 30분 넘게 걸리거나 아예 먹지 않기도 했어요. 또 건강한 소는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 서서 활동하는데 아픈 소는 계속 누워 있으려 하더군요. 이런 관찰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소들의 행동 데이터를 입력하면 건강 상태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소들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인터넷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대학교 수준의 수학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선형대수,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부터 다시 봤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학까지 혼자서 익혔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무료 교육 사이트인 칸 아카데미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재미있었어요. 이 모든 공부가 제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통계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들의 행동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면 통계적 분석이 필수였거든요.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같은 개념들을 농장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드디어 봄이 되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축사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소들의 움직임 패턴, 식사량 변화, 체온 변화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간단한 버전부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 간단한 분석 기능만 넣었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드디어 축사지킴이의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정확도도 70% 정도였고 사용하기도 복잡했죠. 하지만 제가 혼자 힘으로 만든 첫 번째 AI 프로그램이었어요. 소의 활동량, 식사 시간, 휴식 패턴 등을 입력하면 건강 상태를 점수로 보여주고 위험도가 높으면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처음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로 소 건강을 알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저 대견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둘 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딸이 컴퓨터로 뭔가 만들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장에서 테스트해보니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건강 위험도가 높다고 경고한 소 3마리를 수의사 선생님께 검진받게 했는데 정말로 초기 질병 증상이 발견됐거든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고 치료비도 이전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그해 여름, 강원도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박람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학생 작품 출품을 권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제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이런 걸 혼자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꼭 출품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겁먹지 말고 세상에 보여줘라고 하셨거든요. 김 사장님은 젊은 시절 서울에서 일하실 때 많은 기술자들을 봤는데 제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람회 준비를 위해 발표 자료도 만들고 시연용 데모도 준비했어요. 우리 농장 소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영어 이름도 붙였어요. 스마트 캐털 가디언, 줄여서 SCG라고 했죠. 박람회 당일 제 부스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대부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했다며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수백 마리, 2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일일이 소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한 축산단체 관계자분이 이런 기술이 정말 필요했다며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대한한우협회 김 상무님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제 발표를 듣고 나서 정말 놀랐다고 하셨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후 김 상무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축산업 혁신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하셨어요. 전국 단위 대회라니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기회였습니다. 전국의 축산업 관련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서연이가 서울까지 가서 발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죠. 게다가 전국대회라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일지 모른다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KTX를 타고 서울에 가게 된 거예요.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의 압도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고 모든 게 영월과는 달랐어요. 지하철도 처음 타봤고 고층 빌딩 사이로 난 길들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더 큰 무대에서 보여줄 기회가 온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전국 축산업 혁신 대회가 열린 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였습니다. 건물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영월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해봐야 3층짜리 면사무소인데 코엑스는 정말 거대했거든요. 지하 공간도 있고 여러 개의 전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길을 잃을 뻔했어요. 대회 첫날은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보니 대부분 대학교 연구원이나 기업 연구소 직원들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학력도 높아 보였죠.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저만 고등학생이어서 처음에는 정말 위축됐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나 실험실 환경에서의 결과들이었거든요. 실제 농장에서 적용해본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반면 제 프로그램은 우리 농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한 결과가 있었죠. 발표 당일 제 차례가 되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청중석에는 축산업계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대기업 연구소장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긴장이 풀렸어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바로 우리 농장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태풍으로 발견한 노트북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코딩을 독학했는지,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장에서 테스트한 결과들을 보여드렸어요. 프로그램이 예측한 건강 위험도와 실제 수의사 진단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조기 발견으로 인해 치료비가 얼마나 절약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죠. 발표가 끝나자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한 교수님은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실제 농장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 교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현재 축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더 많은 농장에 이 기술을 보급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특히 저희 같은 중소규모 농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다고 했죠.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수상이었지만 고등학생이 받은 상으로는 대단한 거였죠. 상금도 500만 원이나 됐어요. 우리 집 한 달 농장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상금보다 더 값진 건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시상식 후 만찬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농업진흥청의 박 연구관님이 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한 벤처캐피털 대표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며 명함을 주셨죠. 가장 놀라운 제안은 글로벌 농업 AI 챌린지 참가 기회였어요. 국제농업연구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전 세계에서 농업 관련 AI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한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글로벌 농업 AI 챌린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가는 거였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외국 공항도 처음 봤죠.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거든요. 출국 전 2달 동안 영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영어에는 제대로 된 영어 학원도 없어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죠. 특히 발표 영어에 집중했어요. 제 프로그램을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제가 국제대회에 나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항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사람들의 키도 크고 말소리도 달랐죠. 다행히 대회 주최 측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서 호텔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대회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각국의 최고 연구진들이었거든요.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유명 대학 교수들도 있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진들도 참가했어요. 그들과 나란히 서 있으려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 이야기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첨단 실험실에서 최신 장비로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저는 시골 농장에서 버려진 노트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런 대조가 오히려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발표 준비 시간에 옆 부스의 독일 연구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이라며 신기해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지 물어보길래 영어가 서툴지만 최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그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하면서요. 발표 당일 제 차례가 되자 정말 떨렸어요.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제 진심은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농장에서 겪은 실제 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소들이 아파도 미리 알 수 없어서 겪었던 어려움, 치료비 부담,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장에서 얻은 데이터와 성과를 보여드렸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고
발표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때문이었죠.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제 이름이 맞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무대에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을 받으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제가 정말 이런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농장의 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지지해준 가족과 저에게 영감을 준 우리 농장의 소들, 그리고 전 세계 소규모 농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먼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농업경영학과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니 입학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MIT와 스탠포드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기업들의 제안이었어요. 구글에서는 농업 AI 팀에 합류해달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예 제 이름을 딴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율주행차의 AI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언론의 관심도 엄청났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일단 보류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싶었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인천공항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밀려왔죠.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영월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산과 들, 그리고 작은 농가들. 이곳이 바로 제가 자란 곳이고 제 꿈이 시작된 곳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이장님이 앞장서서 축하 현수막도 걸어주셨고 마을 어르신들이 떡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공이란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키워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건강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여러 대학교 제안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 농업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배우고 싶었거든요. 특히 중소규모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학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저처럼 농촌에 살면서도 기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영월군청과 강원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여름방학 동안 코딩 캠프를 열었어요. 영월군과 인근 지역 중고등학생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주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캠프에서는 단순히 코딩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보고 그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은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은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죠. 캠프 마지막 날 발표회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각자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더군요. 그때 확신했어요. 환경이 제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버드에서의 학업은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에게 배우면서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특히 농업경제학과 기술경영학을 배우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방법도 익혔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와서 코딩 캠프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참가 학생 수도 점점 늘어났고 프로그램 내용도 더욱 체계화됐어요. 몇몇 학생들은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중 한 명은 제가 다니던 하버드에 합격하기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여름 인턴으로 구글 농업 AI 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고향 생각이 있었어요. 이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졸업 후에는 여러 회사에서 좋은 제안들이 왔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팜 솔루션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개발한 기술을 실제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규모 농가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전국 2,000여 개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축산업뿐만 아니라 작물 재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실제로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30여 개 농촌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 12명이 국내외 유명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태풍이 가져다준 버려진 노트북 한 대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은 지금도 제 사무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진정한 혁신은 첨단 장비나 완벽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최서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